전설의 귀환 무릎이 닿기도 전에 스타들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주던 무적의 해결사 무릎팍 그가 돌아왔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박사. 어떤 어려운 고민이라도 무조건 하나는 꼭 해결해준다는 더 알차고 더 업그레이드된 10여 년 만에 다시 문을 연 하나뿐인 무릎팍 박사에 찾아온 첫 번째 손님은 여기가 혹시 무릎이 닿기도 전에 고민 하나를 해결해 준다는? 어? 어? 야! 이거 떨었어요. 야! 이야! 우와! 우야! 잠깐, 정신. 야! 감사합니다. 야, 이 무슨 일이고? 감사합니다. 야! 우리는 지금 소나미 시대에 살고 있다. 아시아 선수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유로파 리그 우승 트로피와 월드컵 본선 티켓을 양손에 검지고 나타난 한국 축구의 빛,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 타임 곧 그가 맞다. 손흥민. Come on! Nice one, Sonny. Nice one, son. Nice one, Sonny. Let's go another one. Everybody, nice one, Sonny. Nice one, son. Nice one, Sonny. Let's go another one. 와, 웰컴.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긴장돼요 지금.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탁자를 쳐가지고. 자, 우리 그 손흥민 선수가 하나뿐인 무릎팍 3당소의 이제 첫 번째 손님입니다. 아, 그죠? 우리 그 편안하게 내 최동인데. 그러니까요. 체육 동생 아닙니까? 완전 대선배님이시죠. 아닙니다. 그냥 오늘 친구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진필지기면 백진백성. 지구를 알고 나를 알아야 고민 해결도 풀리는 법. 일단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프로필을 직접 읽어주셔야 되는데 이름하여 하나뿐인 셀프 프로필 팍팍. 원래는 우리 이거 건방지 친구 했는데 예, 지금 제가 혼자 해야 돼가지고 부대가게 이런 손 선수가 자 멋지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맛깔나게. 예. 큐. 이름 손흥민. 1992년 7월 8일 축구의 땅 강원도에 전기를 받고 태어났더래요. 태어났더래요? 이거를 말씀을 좀 살려주세요. 태어났더래요. 예, 자, 처음부터 시작. 축구의 땅 강원도에 전기를 받고 태어났더래요. 좀 도저히 못 읽겠어가지고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흥민 하나뿐인 프로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구공만 있으면 행복했던 흥민이는 남들이 제 외국어로 구텐탁을 외울 때 대한축구협회 우수 선수로 뽑혀 독일로 축구 유학. 함부르크 프로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리며 새로운 축구 스타의 탄생을 알립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빠라밤. 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다 왔다 생각할 때 한 번 더 가보는 거예요. 또 가요? 계속 어떻게 계속. 자, 그리고요. 이후 레버쿠젠을 거쳐 토트넘에 입단. 피파 푸스카드상 수상,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토트넘 선수들이 뽑은 옷을 가장 못 입는 선수 1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우는 선수, 축구 선수 1위로도 당당히 선정. 네. 매 시즌 커리어 하이를 갱신하며 말 그대로 네. 경이로운 행보를 이어갑니다. 그렇죠. 예.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광고 섭외도 문전성시. 2018년 네. 아시아 넘버원 하나금융그룹의 모델로 발탁됩니다. 발탁됩니다. 예, 2018년도. 맞습니다. 예. 그럼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횟수로 아마 한 7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진짜 넘버원 하나금융그룹의 모델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하나금융그룹이 네. 축구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대한축구협회도 지금 스폰을 하고 계시고 메인 그렇죠. 스폰서로 지금 하고 계시고 9년째. 또, 네. 어찌 보면 K리그에서도 지금 예, 또 또 대전 하나 시티즌. 가보셨잖아요. 예, 예. 가보셨고. 그달 또 운영하고. 네, 그런 운영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 축구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저와 또 이렇게 관계가 또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스포츠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인으로서 진짜 하나뿐인 내 편. 그렇죠. 아, 하나네요. 예. 저희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에게 직접 이제 광고를 디리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컨셉으로 이 광고를 한번 찍고 싶어요? 일단은 이제 오래전부터 이게 미국 또 영국 또 프랑스, 인도 또 싱가포르 또 너무나도 많은 또 글로벌로 해외에서도 좋은 성장 이게 맞춰서 저는 아마 더 많은 해외 고객들이 예. 글로벌한 광고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월클 손흥민 선수와 그리고 넘버원 하나금융그룹 앞으로 어떻게 보면 준비 중인 프로젝트가 있을 겁니까? 다음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요만큼 알려주신다면. 아마 엄청 큰 소니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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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청납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엄청나니까. 빅소니 저희들 빅기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찍으면 돼요. 프로 데뷔 이후 네. 15년 동안 지속된 무관의 기록은 2025년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무관 기록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박수. 나이스 원 소니, 나이스 원 소, 나이스 원 소니, Let's have another one. 이렇게 다 왔는데 이제 마무리 짓죠 뭐. 아 여기 국보 지정이 시급한 본투비 슈수. 슈퍼스타. 대한민국이 자부심이 된 사나이 손흥민은 욕심쟁이 우후훗. 진짜 안 했을 텐데 대선배님만 아니었으면 안 했을 텐데. 자, 손흥민 하나뿐인 프로필 중에 이제 뭔가 뭐 좀 바꾸고 싶다든지. 뭐 일단은 옷을 가장 못 입는 선수 1위. 토트넘 선수들이 옷을 도대체 어떻게 입었길래? 워스트 드레스. 1위입니다. 2등하고 객차가 벌어지는 단도 1등이라 들었어요. 그거는 어디서 들으신 예, 개인의 의견입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보다 옷을 좀 못 입는 선수가 있다면? 너무 많아서 근데 그 후보군 대충 이렇게. 그냥 다. 네, 그냥 전부 다. 오늘 본인이 그러면 의상을. 이거는 뭐 이제 스타일리스트 분이 도움을 주셨지만. 근데 어떤 컨셉이라고 오늘? 얘기 안 해주시던데요? 그렇지, 그죠? 네. 주는 대로. 거의 주는 대로 입으니까. 예. 옷에서는 그렇게 예민한 스타일은 아니군요. 되게 예민해요. 저 되게 예민한데? 그럼 탁 들어왔을 때 하나뿐인 무릎팍 저 연구소 소장 딱 봤을 때 첫인상 어땠었어요, 이렇게? 귀여우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괜히 대한민국 최고가 아니죠. 아닙니다. 부족하게 아직도 뭐 저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딱딱 맞춰 떨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시원하게 지금 답도 들어보고 좋은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사랑하는 월클 우리 축구 선수 손흥민 씨가 대체 무슨 고민이 있어서 이 하나뿐인 무릎팍 상담소를 찾아오신 겁니까? 여태까지 축구 선수를 하면서 예.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축구 선수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가 어떻게 보면 제 요새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선수 생활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그 팬분들은 너무 놀랄 것 같아요. 당장 은퇴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예, 노은퇴 저희 그 얘기 했잖아요. 저희는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 그렇죠. 손흥민과 강호동은 전성기 일보 직전에 여러 가지 고민 뭐 이렇게 2개, 3개 해결하는 건 어렵습니다. 고민 하나는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하나뿐인 무릎팍 상담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오늘 솔루션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하나뿐인 무릎팍 박사의 첫 번째 의뢰인 월클 축구 스타 손흥민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선수 생활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야 아직 한창인데 뭔 마무리? 아니 그나저나 손흥민 왔는데 난 왜 현장으로 안 부르고 여기서 소니 유니폼도 샀는데 아니 아무튼 좋다 돌아온 무릎팍 박사 지금부터 손흥민의 고민을 낱낱이 파헤쳐보자 팍팍. 축구 선수이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제 축구공과 함께 자란 손흥민 선수.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어린 시절 내가 조금 재능이 특별하구나. 본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친구들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면 상대편 감독님이
야 쟤는 뭐 고등학생이야? 약간 이런 말 들을 때 뭐 상대방한테 감독님 코칭 스태프예요. 그냥 막 소리를 지르셨으니까 연습 경기 하다가도 그냥 쟤는 뭐 고등학생이야? 왜 이렇게 못 막아?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예. 아 내가 이걸로 인해서 내가 특출나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 순간에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특출했다는 걸 제가 느낀 기억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언제요? 씨름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살이 좀 포동포동하다 하면 다 씨름을 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씨름 경기장 갔을 거 아닙니까? 제가 중학교 때 네네. 경기장을 갔는데 씨름 선수가 굉장히 덩치가 크잖아요. 네, 맞아. 씨름 선수보다 내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벌써? 전체 학생보다 제가 제일 뚱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출하구나. 이거 내야겠다. 나의 길이구나. 하여튼 씨름 선수가 나를 보고 놀랬던 기억이 나요. 다음으로 넘어가. 그래서 이제 고1 때 사실 또 독일 축구 유명하잖아요. 엄청 독일 유학을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처음으로 딱 이제 축구 협회에서 유학을 가게 됐다고 이제 지원을 받게 알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순간 내가 혼자서 해외 가족도 없이 또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막 신났어요. 너무 좋았죠. 네,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이제 지성이 형 이제 박지성 선수가 예. 그다음 꿈이었죠. 세대에는 예. 꿈이었죠 저한테는. 이 사람과 같은 동네에서 뛰어보고 싶다.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독일 갔을 때도 진짜 옆 동네까지 왔다는 게 제 꿈은 진짜 프리미어리그였었기 때문에 와씨 드디어 옆 동네로 간다 이제 어떻게 해보자. 근데 공항 도착했는데 이제 현실에 직감한 거지. 이제 함부르크 유서 시절 때 각 동네, 각 학교, 각 나라에서 뛰어난 선수들이 또 모이는 집단 아닙니까? 맞죠. 어떤 동료들한테 어떻게 뭐 이렇게 견제 대상이 됩니까? 처음에는 볼도 안 줘요. 볼을 안 주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이제 선수들끼리만 이제 주고 받는 거죠. 제가 옆에 있어도 볼 잘 안 주고. 근데 대하고 일단 원활하지 않으니까 일단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냥 조금 무시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저를 되게 진짜 강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살 얼음판이니까 내가 여기서 보여주지 못하면 저도 짐 싸고 한국으로 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이 안 줘서 제가 애들 거 뺏어서 했어요. 네, 같은 팀인데 네. 절로 막 드리블해서 가는데 쫓아가가지고 뺏어가지고 제 거를 이제 막 보여주고 하니까 선수들이 되게 많이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다음부터 패스 잘 주고 그다음부터 뭐 밥도 같이 먹고 그 상황 자체는 되게 힘들었지만 그 상황 자체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붙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네. 씨름 선수는 이제 상대방의 걸음걸이만 봐도 바닥에 딱 붙어서 걸어오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 중심이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그럼 넘기기가 쉽지 쉽지가 않죠. 딱 붙어보니까 해볼만 하던가요? 딱 갔을 때. 저는 자신 있었어요. 자신 있었고 그냥 죽기살기로 해야겠다. 그냥 되겠다. 그냥 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자기 이제 상상 훈련 했습니까? 이미지 트레이닝. 저는 되게 좋아해요. 이거 상상 훈련은 이거 엘리트 선수에게 빼놓을 수 없는. 맞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꿈에서도 기술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가 그런 걸 느꼈던 거 하나 중에 2018년 이제 아시안 게임 제가 금메달 딸 때 예. 매 경기 같은 꿈을 꿨어요. 매일. 뭐 16강을 이란이랑 했으면 예. 이란이랑 상대하는 꿈을 계속해서 꾸고 이란을 이기면 8강에서 우즈베키스탄을 하는데 그때부터 우즈베키스탄하고 꾸는 꿈만 계속 꾸는 거예요. 매일 밤을. 네. 근데 꿈은 똑같아요. 유니폼이랑 선수들만 바뀌고. 내용은 똑같고. 네. 예.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소름인 거예요. 그리고 준결승까지 올라가가지고 결승을 앞두고 있는데 잠을 자기 전에 꿈 안 꾸면 어떡하지? 좀 걱정됐겠네요. 또 꾸겠지 하고 잤던 것 같아요. 또 꾸겠지 하고 잤던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옛날에는 계속 왜 계속 이 같은 꿈을 꾸지 왜 그러지 약간 이랬는데 근데 계속 꾸다 보니까 계속 이기잖아요. 자면서 이제 꿔야 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꿀 거야, 꺼야 돼. 약간 이런 마음으로. 토트넘으로 저희들이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르크 때 레버쿠젠을 거쳐서 이제 2015년도에 이제 토트넘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까 말씀했다시피 어마어마한 이제 전설이 그냥 쏟아집니다. 70m 7축골로 한국이 최초 피파 푸스카스상 수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이제 등극을 하게 되죠. 저 라이브로 봤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예. 22, 23호. 맞습니다. 오른쪽 딱 싹. 예. 맞습니다. 새벽에 봤어요.
어느 팀이었더라? 그 내 팀 말하지 마. 상대가 노리치 시티. 오. 노리치 시티 아는 팀 많지 않을 텐데. 그 마지막 경기에 사실 헤드트릭 넣을 뻔했잖아요. 그날은 아주 가관이었죠. 그냥 제 자신이 그냥 아주 가관이었어요. 아주 그냥 그 경기 날이 왔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들뜨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때 한 골을 뒤지고 있었어요. 이제 라커룸에서 하프타임 때 감독님이 딱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한테 이제 두 가지 목표가 있다. 이번 경기를 승리로 잘 마무리하는 것과 소니 득점왕하는 거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감독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얼마나 든든해. 그 말씀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 다음부터 이제 눈빛이 변한 거예요. 도와주려고 막 패스도 하고 막 계속 주고 하는데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거야. 막 진짜 골대 진짜 바로 앞인데 무릎 맞고 거기서 골대 밖으로 막 나가고 제가 그때 딱 마음을 내려놨어요. 오늘 안 되는 날이구나 그냥. 이제 그냥 잘 마무리해야겠다 경기. 근데 그때 딱 그 생각하자마자 그 다음 1분? 2분 뒤에 골을 넣었거든요. 첫 번째 골을. 그때 딱 어시스트 해준 친구가 루카스 모우라인데 저는 혼자 씩씩대고 있고 허리 벌써 손 이렇게 올라가 있고 안 돼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모우라가 뛰어오더니 소니 득점왕 만들어줄게. 딱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친구가 처음에 어시스트를 진짜 말도 안 되는 패스로 막 턴해가지고 패스해가지고 딱 줬는데 이렇게 그러고 이제 마지막 골은 두 번째 골은 거기서 오른쪽에서 프리킥이 났는데 항상 전담 키커였어요. 코너킥도 차고 프리킥도 차고 올려주고 하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프리킥 차로 막 뛰어갔죠. 애들이 갑자기 다 달려오더니 뭐 하냐고 들어가라고 진짜로 전 선수가 그 11명이 다 손흥민이었어 그죠? 그냥 다 저 빙의했어요. 그냥 이름만 손흥민이 아니었지 다 손흥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뭐 헤딩도 못하는데 내가 여기서 골을 어떻게 넣냐 약간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그냥 몸이 자연적으로 볼이 떨어지는 쪽으로 미리 가 있어 몸이. 잡고 한번 딱 터치를 한번 딱 예쁘게 해놓고 됐다. 앞에 사람은 없고 운동장은 진짜 다 엄청 조용해지고 이러고 탁 찼는데 공이 골대망에 이렇게 싹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귀 속에 탁 들려오는데 진짜 그 소리가 들렸다. 그물 소리가? 그물이 착 하는 소리가 딱 들렸어요. 그러고 나서 딱 관중들 소리 엄청 들리더라고요. 그 감정은 아직도 못 잊죠. 제가. 눈물 난다 그치? 또 웃긴 또 장면이 하나 있는데 제가 23골 딱 넣고 그 친구도 한 골 더 넣었어요. 그래서 둘 다 23골인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저희 골키퍼 두 번째 골키퍼가 이탈리아 친구였는데 저를 막 불러요 벤치에서 소니 왜 계속 부르나 하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갑자기 하는 말이 원모 저 감독님인 줄 알았어요. 감독님 앞까지 나와가지고 소니 원모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다. 근데 마음이 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냥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선배님들로부터 받는 찬사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뭐 영양분이거든요. 이거는 이영표 해설위원이 뭐라고 한 거 압니까? 손흥민이 득점왕을 한 건 나에게 인류가 달에 간 것과 똑같은 충격이다. 박지성 선수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EPL 득점왕은 월드클래스 선수에게만 허락되기에 손흥민 이전에 꿈꾸기도 힘들었는데 그가 결국 이뤄냈다.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 전대미문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서 뭐 이를테면 뭐 득점왕이 됐어. 기록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팀에서 어떤 특별한 보너스가 나옵니까? 보너스는 안 나와요. 보너스 나오는 건 팀 성적에 따라서 뭐 우승을 했다든지. 뭐 우승을 했다든지 예. 뭐 챔피언스리그를 나가게 된다든지 어? 그러면 이제 보너스가 나오죠.
그러면 뭐 월급입니까? 주급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는 게 영국에서 뛰면 다 주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급 얼마 받는다, 얼마 받는다 이걸 하는데 모르니까 우리가. 네, 현실적으로 월급쟁이에요. 아 주급을 네 번으로 네, 묶어서 네, 그건데 주마다 이렇게 돈이 들어오진 않아요.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또 하나금융그룹 모델 7년 차니까 그렇죠. 또 조언도 많이 받고 또 많이 물어보고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상품. 네, 상품도 가입하고 하는 예. 하는 편. 우리는 하라당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 5월입니다.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드디어 포르 코리아 최초로 우승컵을 달아올립니다. 그 토트넘 일단 몇 년 만에 10년 딱 10년. 계속 뭔가를 제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딱 계속 잡고 있었어요. 왜 토트넘은 안 될까? 그래서 남아 있었던 이유가 가장 크죠. 많은 선수들이 제가 2015년에 왔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각자의 성공을 위해서 조금 떠났지만 저는 그걸 여기서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못했으니까 17년 동안 못했으니까 저 있는 동안에 이거를 꼭 이루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번 달에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승이 그렇게 값지고 트로피 들어올리는 태극기를 탁 이렇게 동메고 우리 감당이 안 되니까 좀 차근차근 좀 말씀을 줘보세요. 일단은 경기가 되게 치열했어요. 누군가 한 번 실수하면 골 먹겠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격이 코너킥에서 이제 그 선수가 오바이드킥을 했는데 볼이 나갔어요. 심판한테 가서 끝나지 않았냐. 그때 주장이니까 끝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심판이 골킥 차면 끝난다. 딱 이러는데 뭔가 머리는 삐쩍삐쩍 쓰고 목뒤서부터 진짜 어찌 보면 뭐 발가락까지 소름이 전율이 막 탁 돌면서 그리고 딱 골킥을 차고 끝났는데 애들이 이제 막 다 달려오는 거죠. 저한테 달려와서 소니야 진짜 축하한다 막 이러면서 나 진짜 너를 위해서 뛰었다 막 이런 말 한마디 들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가 제가 트로피를 들고 제가 저쪽 선수들 쪽을 보고 있고 트로피를 들고 있고 뒤에는 폭죽이 터져 있고 제가 태극기를 이렇게 허리에다 감아놨는데 모든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다 있는 거예요. 무거워요 그 트로피가. 근데 이제 그걸 들면 선수들이 옆에서 막 뛰고 막 눌러 이렇게 자기 그 흥에 못 주쳐서 이렇게 막 눌러. 그러면 이렇게 들다가 이렇게 팍 박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제가 딱 들었을 때는 이 폭죽이 안 나왔어요. 벌써 한 번 잘못 들어서 머리를 한 번 찍히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지나니까 계속 뭔가 여기 욱신욱신하는 거예요. 근데 페드로 포로 스페인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이제 터졌다고 픽처 알아서 다시 들라고. 그래서 그걸 딱 들면서 그 사진이 탁 나온 거예요. 인생샷이 이제 네, 인생샷이 그 친구 때문에 나온 거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그냥 우승 트로피가 아니고 10년치 우승 트로피가 다 담겨져 있으니까. 맞아요. 15년 만에 토트넘 이제 10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드디어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월드컵 캡틴으로 지금 넘어가도록 하죠. 네. 일단은 손흥민 선수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월드컵입니다. 자, 처음 출전했을 때가 2014년 브라질입니까? 네, 브라질 월드컵. 그때 몇 살 때였습니까? 그때 제가 토트넘 딱 가기 전이니까 예. 22살? 22살 때였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소집 명단을 발표하잖아요.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소리 들었을 때 어떤 느낌 기억납니까? 첫 월드컵인데. 그럼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던 것 같아요. 예. 월드컵? 그 2002년 한일 월드컵? 그걸 내가 나간다고? 아니, 2002년.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내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까? 월드컵, 한일 월드컵. 4학년. 예?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난리 났겠네요. 학교에 빨간 티 안 입고 가면은 왕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대회 이제 나갔는데 그죠? 우리 H죠. 네. 이산 알제리전.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꿈에 그리던 월드컵에서 예, 골을 터뜨리게 됩니다. 근데 골을 터졌는데 우리가 그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하고 너무 지나치게 오셨어요. 막 대성통곡이라고 해야 되나? 막 내가 기억으로는 그때 화제가 됐던 게 상대방 선수가 와서 위로해줬던 기억. 너무 울어가지고. 지는 걸 일단 싫어요. 하셔서 알겠지만 예, 예. 더 표현이 안 되니까 막 혼자 막 부들고 막 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팡 터지는 거죠. 기대감 뭐 이런 것들보다 선수로서 좀 실망감을 더 크게 많이 안겨드린 것 같은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짜증이 나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지고. 아니 그 축구할 때 말고는 잘 안 온다고요. 네, 잘 안 울어요. 좀 전에도 몇 번 울 뻔했는데. 아, 감동적인 멘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살짝. F죠. 네, F예요. 오, MBTI 아시네? 아, MBTI 알아요? 알죠. 그렇구나. 애겠나? 테토남? 내가 볼 때는 애겐 같아, 애겐. 저도 애긴 같아요. 우리는 하나다. 너무 재밌다. 너무 지나치게 재밌어요. 자,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이제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는 그야말로 뭐 애정의 이름 같은데 일단은 그 아나골절 포르투갈전에서 이제 마지막에 추가 시간에 마스크를 벗었어요. 부상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마지막 경기잖아요. 그걸 왜 벗은 거예요? 잘 안 보였어요, 일단. 아, 모르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였어요. 그냥 제가 지금 이 한 경기에 뭐가 아깝냐 약간 이런 생각이었고 빼고 이제 뛰면서 드리블을 했는데 심판이 와서 뭐 하냐고 빨리 끼라고. 그거 위험하다고 이러면서 바로 이렇게 다시 꼈죠. 근데 필드에서의 운명은 손흥민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공을 질주하면서 하프라인을 지나가면서 어시스트를 했는데 그 골이 결승골이 또 됩니다. 근데 그것도 거리가 한 70m 됐을 거예요. 제가 상대편 페널티 박스 앞에 가서 공을 이렇게 싹 멈춘 다음에 거기에는 포르투갈 선수가 한 4-5명이 저를 이렇게 딱 둘러싸고 있어서 야, 이거를 패스를 어떻게 줘야 되냐. 그래서 딱 공을 딱 멈추고 이쪽을 딱 봤는데 이찬 선수가 이제 쪽 왼쪽에서 착 뛰어오는데 아, 이 정도 타임이면 여기다 주면 되겠다. 공 멈추고 보고 다리를 딱 봤는데 다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바로. 다리 사이로 패스를 한 거죠. 우리 팬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도 모든 체력을 다 소진을 했는데 마침 그 황희찬 선수는 그 공간에 오고 있고 그 선수 그 다리 빈틈이 안 보였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근데 그 친구가 정말 다리를 딱 공 하나 딱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딱 벌려주고 있었어요. 공 하나 딱 빠질 정도로. 네. 근데 그게 딱 보였어요. 이야, 카타르 월드컵 진짜 대단했습니다, 진짜. 재밌었죠. 결승골, 어시스트,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진짜 역전승으로 그도 16강 진출 쾌거를 이뤄냅니다. 뭐 제가 한 것보다 이찬 선수가 마무리를 잘해서 저희가 16강을 간 거죠. 손흥민 잡고 손흥민 어디로 황희찬 대한민국이 12년 만에 16강에 진출합니다. 2026년 이제 네 번째 월드컵. 네 번째 월드컵은 손흥민 선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4번이나 나갈 수 있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진짜. 즐기기가 쉽지 않습니까? 즐기긴 어렵죠. 그 월드컵이란 무대는 즐기긴 어려운데 즐겨보고 싶고 즐기라고 그러는데 그죠? 즐겨보고 싶고 그냥 뭐 대한민국 국민분들 한번 즐겁게 축구 보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그게 축구 선수로서 아직 대표팀으로서 좀 제가 못 이뤄둔 꿈이라고 생각해요. 좀 아직 다 이루지 못한 꿈. 이야, 그러면 자 우리 그 이제 공식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간 손흥민도 좋고요. 손흥민 선수의 최종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어릴 때부터 꿈이 뭐냐고 학교에서나 뭐 어디서 물어보면 저는 그냥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꿈은 아직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 하루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정점에 서 있는 손흥민 선수의 최종 꿈은 무엇일까? 단 하루라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꿈이 선명하네요, 그죠? 너무 투명하죠, 그리고. 너무 순수하고요. 네. 자, 손흥민 선수의 고민 해결이 이제 거의 마무리까지 왔습니다. 이번 턴막 늦게 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주 이제 중요한 퀴즈 하나 낼 거예요. 퀴즈를 맞춰야만 저희들이 또 아주 신박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어요. 퀴즈 나갑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우리 가족의 은퇴 설계와 상속 정의를 돕는 독보적인 솔루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브랜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모델로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3초 답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 둘, 셋. 하나 더 넥스트? 하나 더 넥스트? 띵동대! 야,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노후 준비가 마감하신 분들, 상속 정형, 성계가 고민되는 분들, 또 연금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금융그룹이 만든 올라운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넥스트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우, 아주 잘했어요. 저도 잘했어요. 자, 오늘 하나뿐이 무릎팍 상담소를 찾으신 우리 손흥민 선수의 고민, 어떻게 하면 선수 생활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부터 그 해결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아직 들어야 할 컵이 많이 남았다! 우리 그 비밀 요원들이 준비한 겁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순간이 바로 유로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던 그 순간이라고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트레이에 올릴 트로피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지금처럼 한 경기 한 경기 행복하게 축구를 하다 보면 행복하게 선수 생활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산 관리는 하나 더 넥스트에 맡기고 우승컵을 더 많이 들어 올려라! 지금부터 우리 손흥민 선수를 응원해 왔고 또 앞으로 또 영원히 지지해 줄 우리 팬분들 또 대한민국 우리 국민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영상 편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또 고맙다라는 말은 매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고 또 매번 즐거움을 드리는 데 있어서 항상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축구선수 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날로왕 성취를 이뤄낸 레전드 선수이자 그 누구도 가지 못한 새로운 길을 헤쳐나가는 개척자, 행복한 축구로 국민들의 자긍심을 뿜뿜 올려주는 우리들의 소니 손흥민이여, 영원히 살아남는 선수로 영원하라! 팍팍! 나이스 원 소리, 나이스 원 송, 나이스 원 소리, Let's have another one. 다 같이 나이스 원 소리, 나이스 원소리, Come on! 나이스 원소리, Let's have another one. 하나, 둘, 셋, 팍팍! 무적의 해결사 무릎팍. 캠파 황제 드디어 그가 왔다. 지드래 그 하나뿐인 무릎팍 박사의 두 번째 의뢰인 K-팝의 황제 G 드래곤의 고민은